이거 놔! 대머리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없다. 네, 오늘은 작은 여담으로 이 탈모와의 전쟁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앞서 인트로에서 보셨듯이 조금 이말년 작가님의 패러디를 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왜 탈모냐? 실제로 내가 대머리 아니면 혹은 대머리 진인 이 탈모인의 경우 당연히 탈모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 미리 예방하고 다시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야죠. 반면에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머리 풍성하신 분들도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주변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고위급 상무님들, 지책자분들 대머리잖아요. 많은 임원분들이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지 대머리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창작의 고통을 겪는 이 아티스트분들이 탈모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소통하고 그분들한테도 많은 소스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풍성하신 분들도 탈모를 알고 있으면 그런 분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알고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오늘 이거 영상 보고 탈모 전문가분들이 전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건데, 먼저 첫 번째 탈모에 대한 원인, 그리고 두 번째 탈모의 치료법,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할 겁니다. 먼저 첫 번째 탈모의 원인과 루머를 좀 얘기할 건데, 탈모의 원인은 일단 무엇이냐? 흔히들 모두 이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에 의해서 발생한다고들 알고 있죠. 이게 맞고요. 상세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머리카락이 나는 곳이 바로 이 모낭이라는 세포에서 머리카락이 자랍니다. 이 모낭의 끝에 모유두라고 있는데, 요거 실제로 젖꼭지 모양 같다고 해서 이름이 모유두예요. 요 모유두에서 5알파 환원 효소라는 게 나옵니다. 저도 이과가 아니니까 쉽게 그냥 효소라고 할게요. 요 효소가 1형과 2형이 나오는데, 두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요거는 뭐 뒤에 가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이 효소가 테스토스테론을 만나면 DHT라는 물질로 변하게 됩니다. 그게 즉 디하이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건데, DHT가 모낭을 죽게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 효소랑 남성 호르몬이 만나면은 DHT가 이렇게 뿅뿅뿅뿅 생깁니다. 그러면은 요 모낭이 점차 이 DHT에 노출이 되면서 점차 쇠약해지다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시름시름 앓으면서 점차 얇아지고, 이렇게 얇아진 머리카락들이 점차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모낭이 점차 이렇게 죽게 돼버리는 심각한 사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탈모를 정의하자면, 탈모는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 아니라 모낭이 죽어버리는 거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죠. 이 정의하는 이유가, 요 탈모의 개념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루머들을 전부 다 종식시킬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침을 맞아서 뭐 탈모를 낫게 한다, 두피 스케일링을 받아서 뭐 탈모를 낫게 한다, 탈모 치료법들이 있는데, 두피 케어로 죽은 세포를 살릴 수가 있습니까? 침을 맞아서 죽은 세포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거는 즉 이거 과거에 유행했던 이 우석형 옛날에 이 형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죽은 세포를 다시 살리는 기적과 같은 거를 두피 스케일링으로 하겠다라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치료는 전부 다 딱 안 믿으면 돼요. 실제로 일본에서는 이 모낭 줄기세포를 배양해갖고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탈모를 치료하는 연구를 기술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돼줘야 머리가 다시 자란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각종 탈모 치료에 대한 루머들은 싹 다 무시하면 되고, 탈모 치료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여러분들 조금 예상하시겠지만 이 탈모약입니다. 탈모약 같은 경우에는 먼저 뭐 우리나라 속담에 소 앓고 외양간 고친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소들 나가기 전에 외양간 고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쳐야지, 머리카락 빠지기 전에 모낭 고쳐야지. 그래서 아까 요 앞에서 요 효소들이 이렇게 막 나온다 그랬잖아요. 쉽게 말하면 요 탈모약들은 그 효소들을 억제하는 약이라고 보면 되고,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프로페시아, 탈모인분들은 요 이름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요 아보다트도 굉장히 유명하죠. 요 두 가지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성분이 다릅니다. 프로페시아는 피나스테리드, 또 아보다트는 두타스테리드라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뭐 좀 복잡하니까 쉽게 피나 두타라고 얘기를 할게요. 아까 효소가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는데, 피나는 2형, 두 번째 유형을 억제합니다.
이 E형이 탈모 원인의 한 70% 정도 해당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두타 같은 경우에는 1형과 2형 요 두 가지 다 억제를 하는데 이제 1형 같은 게 한 30% 정도 탈모를 유발하고 이 2형 같은 게 70% 정도 탈모를 유발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아보다트가 당연히 더 좋은 거 아니냐. 하지만 이 탈모약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라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 프로페시아를 먼저 한번 먹어보고 그다음에 부작용이 없다, 괜찮은 것 같다, 다만 조금 더 탈모에 대한 효과를 보고 머리카락이 그래도 빠지는 게 잘 안 느껴진다 하면은 그때 아보다트로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 일부 병원에서는 바로 아보다트를 처방하기도 하는데 뭐 그래도 상관없긴 하지만 그래도 부작용에 대한 리스크 측면에서 프로페시 한번 먼저 먹어보고 그 다음에 아보다트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탈모약 같은 경우에는 그 효소들을 사전에 억제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복용을 해주시면은 머리가 더 이상 빠지는 거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기가 늦지 않으신 분들인데 앞으로 내 유전적으로 봤을 때 탈모가 일어날 것 같다, 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머리가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꼭 이 탈모약을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탈모약 근데 조금 비싸요. 이 프로페시아 같은 경우가 세 달치가 한 15만원 정도, 그리고 두타는 조금 더 싼데 아보다트는 조금 더 싼데 한 25,000원 정도 합니다, 한 달치가. 그러니까 요거 세 달치 치면은 5만원, 75,000원 정도니까 이제 프로페시아가 사실 2배 정도 더 비싼데 뭐 프로페시아가 카피약이 요즘 많이 나왔어요. 카피약이 많이 나와서 저렴한 것들도 많기 때문에 뭐 성분은 똑같아서 카피약 먹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카피약 위주로 가성비 좋은 탈모약 찾아서 드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은 일단 1차적으로 내 머리카락들이 빠지는 건 예방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갈게요. 이미 빠졌으면 어떡하죠? 이미 빠졌으면 어떡해? 이미 빠졌으면 해결하는 방법 바로 모발이식이 있습니다. 모발이식은 사실상 수술로 치자면 간단한 방법이긴 한데 사람들이 사실 조금 방식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뭐 병원에서도 좀 덤탱이 씌우는 경우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모발이식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는 모낭 세포를 뽑아서 앞이나 위에다 심는 건데 의사의 숙련도나 경력이 낮으면 조금 적응을 못해서 다시 죽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병원이나 의사의 경력에 따라서 만족도가 천차만별인 수술 중에 하나예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모발을 심으려면은 먼저 추출을 해야겠죠. 보통 이 뒷머리에서 탈모가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뒤에 있는 모낭들을 추출합니다. 추출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비절개, 절개가 있다. 비절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뒤통수에서 산발적으로 뽕뽕뽕뽕뽕 뽑아서 이렇게 추출을 하기 때문에 흉터가 거의 안 남습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여러 번 작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비용이 조금 더 비싸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절개 같은 경우에는 뒤통수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얇고 길게 쭉 찢습니다. 그리고 뒤통수를 다시 이어 붙여요. 근데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라고 처음에 이어 붙이면 뒤통수가 굉장히 땡기는데 점차 살이 늘어납니다. 대신에 이 수술법 같은 경우에는 조금 흉터가 많이 남죠. 하지만 뭐 뒤통수 머리카락으로 가려지면 그런 거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비용이 이게 조금 더 저렴하기 때문에 뭐 뒷머리로 가리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절개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사실 추출 방식은 크게 중요치 않아요. 내가 돈만 많으면 뭐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심는 방식이에요. 이게 많은 분들이 모발이식은 그냥 모발이식으로 알고 있는데 심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요 슬릿이라는 방식이고 두 번째가 요 식목이라는 방식인데 이게 사실은 내 탈모 유형에 따라서 이 씻는 방식도 조금 효과적인 방식이 있어요. 근데 많은 병원들이 이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 내가 식무기를 잘할 수 있는 전문 병원인데 슬립 방식이 조금 더 적합한 고객이 오면 우리 병원에서 안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식들을 잘 이야기 안 하는 경우가 많죠. 다른 병원 가니까. 먼저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슬릿은 먼저 바늘 같은 걸로 구멍을 똥 내고 거기다 모낭을 옮겨 씹는 방식이고, 식무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바늘 같은 걸로 모낭을 아예 넣어서 팡 이렇게 한 번에 씹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슬릿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의 작업이 있고 식무기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의 작업이 있다 보니까 슬릿이 고비용이고 식무기가 저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 3,000모 씹는다고 보면은 슬릿은 한 400, 식무기는 한 200, 이 정도로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럼 어떤 유형이 나에게 맞을까요? 먼저 이 슬릿 같은 경우에는 내가 M자 탈모가 있거나 밀도를 촘촘하게 심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먼저 바늘 같은 걸로 구멍을 내고 심기 때문에 굉장히 촘촘하게 할 수 있는데 이 식무기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넣어서 팡 하기 때문에 펌핑 현상이라는 게 생겨요. 예를 들어 모낭을 팡 심고 그 옆에 팡 심으면 옆에 애가
띠용 하고 올라오는 펌핑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간격을 둬야 되기 때문에 식목일은 슬립보다는 조금 촘촘하게 하기에는 부적합하죠. 대신에 이 식목일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심잖아요. 빠르게 심기 때문에 이 모낭의 생존율, 쉽게 생착률이라고 그래요. 생착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량 이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식목일가 적합하죠. 대량 이식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 정수리 탈모기 때문에 제가 내린 기준으로는 뭐냐면 슬립 같은 경우에는 촘촘하게 요 앞 라인을 메꿔야 되는 경우에는 슬립 방식을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미 내가 좀 경과가 돼서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다, 요 정수리까지 많이 빠진 상태다 싶으면은 식목일로 대량 이식을 해서 생존율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몇몇 병원에서는 우리는 원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집도를 한다 라는 병원이 있는데, 그런 병원들은 싹 다 식목일입니다. 식목일 같은 경우에는 추출과 동시에 심어버리기 때문에 원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데, 슬립 방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추출하고 구멍을 또 의사가 쭉쭉쭉 내고 씻는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을 한 사람이 하면은 모낭이 다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 사람들이 나눠서 하는 거고, 머리 씹는 걸 디자인하는, 구멍 내는 작업들을 전문의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의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한다, 그래서 이게 나쁜 방식이 아니라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은 주의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많은 식목일 병원들이 다른 병원들은 이제 간호사나 다른 분들이 껴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다 라면서 어떻게 보면 폄하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뭐 그게 맞는 겁니다. 방식이 다를 뿐이지 나에게 맞는 유형의 방식으로 모발 이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식목일은 이게 또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이에요. 그래서 뭐 해외에서도 많은 벤치마킹 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솔기 전에 외양간 고치는 방법으로 탈모약을 먹어서 머리가 빠지는 것을 예방하고, 그리고 머리가 조금 이미 빠진 데들은 모발 이식으로 내가 메꿔주고, 그리고 탈모약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빠지는 부분들은 또 2차, 3차 모발 이식 수술을 통해서 머리를 메꿔 나간다면은 여러분 절대 탈모인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솔루션이 탈모의 지금 가장 명확한 해결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잡다구리한 이렇게 하면은 머리가 나요 하는 방법들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가짜약 만들어서 파시는 분들은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여린 이 탈모인들 마음을 갖고 노는 진짜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두 가지 솔루션 제시했고, 탈모에 대해서 앞으로의 미래를 살짝 얘기를 하자면,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이 두피관리 시장이 2004년에는 한 4천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2016년, 17년, 18년도에는 4조가 넘어갔습니다. 특히 인구수가 많은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상승폭이 더 커요. 불과 몇 년 만에 이 성장 곡선. 이거 중국도 이렇게 탈모에 대한 관심이 많고 탈모인이 많아진다는 거는 이 탈모 시장은 정말 미래, 그리고 플러스 글로벌 시장이다. 미래 성장 글로벌 성장 사업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줄기세포 배양해서 생지 이식하는 성공까지, 이렇게 고급 기술까지도 개발을 하는 이유가, 요거는 개발하면은 완전 캐시카우, 완전 대박이거든. 돈 엄청 많이 벌거든. 알고 있으면 앞으로의 아티스트 생활이라든가 아니면은 회사 생활, 사회 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탈모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네요. 그러면 오늘의 여담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모두 자라나라 머리머리!